오늘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한 개를 지웠다. 아마도 이제 평생 내가 연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한 명 한 명의 연락처를 지울 때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하기만 하다. 사람들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는다. 때론 나의 연락에 도리어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난다. 마치 탱크도 지나갈 듯한 구멍이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한순간에 깡그리 사라진다. 내게는 좋은 기억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다. 어느 순간부턴가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토록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지도 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요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커다란 벽, 깊은 바다에 대해서 생각한다. 선의 안쪽, 벽의 저 너머, 바다의 깊이를 아무에게나 쉽게 허락하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 선은, 그 벽은, 그 바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 어쩌면 생존의 그 무엇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의미 없음에 대한 성가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덜 받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생존의 무엇들을 존중해야 한다. 내가 사람들에 대해 참고 인내하듯 그들도 나에 대해 참고 인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것들에 대해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그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인연의 흘러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에 대해, 사람과의 멀어짐에 대해 잘 보내주고 잘 잊어주는 것, 그것도 사람의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누군가를 지워야 하는,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이런 날의 마음은 봄임에도 가을보다 더 쓸쓸하다. 회자 정리. 몇 년 전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 철학책을 집중적으로 읽었었다. 그렇게 동양 철학을 접하면서 나는 생각에 큰 전환점을 가졌다. 안다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 사람들이 변하지 않음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무지, 무명 때문이라 생각하고 배움, 알을 통해 사람들이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따뜻하게 변하기를 꿈꿨다. 모르면 변하지 않고 알면 조금 변하며 알을 행하면 많이 변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지를 알고 그 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알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미움, 증오, 시기, 탐욕, 어리석음 등을 없애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논쟁과 시비,
조롱과 멸시의 수없는 산과 강을 건너고서야 비로소 애초 사람들을 변화케 하려 했던 내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리는 꿈꾸는 세상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음에도 나는 마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절대 진리인 것 마냥 남들에게 따라오게끔 설득하고 강요했던 것이다. 꽃들은 꽃들에게 꽃 피워라 강요하지 않는다. 꽃들은 늦게 꽃 피우는 꽃을 나무라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들판에 핀 꽃들만 봐도 그 속에 답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나는 한 곳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기다려주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꽃이 빨리 피지 않는다 해서 억지로 피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저 제때 물 잘 주고 햇빛 잘 들게 하고 거름 잘 주며 갖고 가다 보면 꽃 피움을 느낄 사이도 없이 어느새 내 곁에서 꽃 피운다.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아마도 잘 기다려주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의 한 종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업무 발전이 더딘 직장 후배, 말 듣지 않는 자식,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 등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알 때까지 잘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분명코 아름다운 사랑일 것이다. 2년 전쯤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프로인 KBS 동행에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넘어진 사람을 기다려 줄 줄 아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따뜻한 용기를 먹고 더 아름답게 자란다. 기다림,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오늘 가까운 지인과 말다툼을 했다.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하다 한순간 서로가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서로의 입장과 삶의 가치관이 다르니 도저히 대화가 불가했다. 화 뒤에는 꼭 후회가 온다라고 평소 늘 생각하고 있음에도 막상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 앞에서 제일 먼저 다 없어진다. 화 뒤에는 꼭 후회가 온다라고 평소 늘 생각하고 있음에도 막상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 앞에서 제일 먼저 다 없어진다. 그렇게 화를 내고 후회를 하니 내 자신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툼이 싫어. 그래, 내가 동네 북이다. 실컷 쳐라. 라는 자괴감도 들었다. 누가 갈등은 대화로 풀라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이 싫어지는 이런 날이면 평소 즐겨보던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들이 부럽기만 하다. 사람들로부터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홀로 외롭게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렇듯 안으로 밖으로 나와 안 맞는 사람이 꼭 있고 때론 일 없이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두고 시시비비를 따지자면 다툼만 있을 뿐 TV나 책 속의 글처럼 대화를 통한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오죽했으면 기원전 노장사상의 인물인 장자조차도 인간의 시비는 끝이 없다 라고 말했겠는가. 악인은 침묵으로 다스릴 뿐 상대를 말아. 붓다는 악인의 시비에 대한 대처법으로 이렇게 말했다. 비록 악인은 아닐지라도 나와 안 맞는 사람들과의 시비를 차단함에 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침묵은 그 속에 즐거움이 머물러 좋기도 하지만 시비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저 시비의 자리를 얼른 피하고 침묵으로 상대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군자와 소인이 시비를 한다. 누가 더 어리석은가?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소인과 다투지 마라. 소인의 상대는 따로 있다. 말이 많아 말이 넘쳐나는 말 많은 세상에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침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다툼으로 화가 나고 우울하기도 한 이런 날 혼자 해본다. 말은 안 하기도 어렵고 잘하기도 어렵고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이다. 달팽이 뿔 위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오래전의 일이다.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이 내게 묻는다. 입사 동기인 친구가 애인 없는 자기에게 핸드폰에 2년설이라는 글자를 찍어주면서 이 글자를 담고 있으면 곧 애인이 생긴다고 한단다. 그런데 자기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단다. 그 여직원에게 말해줬다. 한용운의 2년설이라는 시의 제목이라고. 그러면서 퇴근하는 길에 서점에 들러 시집을 사서 읽어보기를 권했다. 얼마 후 그녀는 거짓말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어느새 아이 엄마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 말고 잠시라도 같이 있을 수 없음을 노여워 말고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애태운다고 원망 말고 애처롭기까지 한 사랑할 수 없음을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일찍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렵니다. 한용운 2년설. 아마도 그녀의 입사 동기는 사랑을 함에서의 마음가짐을 한용운의 2년설이라는 시를 통해 말해주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어쩌다 찻집 등에서 한용운의 2년설이라는 시를 접할 때면 이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가끔 그럴 때가 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사람이 불렀던 애절한 노래와 그 사람의 얼굴만은 지워지지 않는. 생각해보면 추억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런 고마움에 둘러싸여 지내면서도 그 고마움을 잊거나 혹은 당연하게 생각해 그것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제는 아이 엄마가 된 그녀가 퇴근길에 내 말대로 서점에 들러 시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어쨌단 말인가? 오늘 퇴근길에는 서점에 들러 시집 한 권 사봄도 누가 알겠는가? 그대 앞에 2년설의 추억 같은 사랑이 올지도. 2년설의 추억. 꽃들은 저마다의 향기와 모양을 냅니다. 꽃들은 자신만의 향기와 모양을 다른 꽃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꽃들이 다 같은 모양, 다 같은 향기면
꽃들은 꽃이 아닌 잡초입니다. 저만치 떨어져 홀로 자신을 낮추고 하늘의 서러움, 땅의 외로움에도 한결같이 그 자리서 삶의 향기 내시는 들국화인 당신. 당신이 있어 내가 빛납니다.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들국화인 당신께.